안녕하세요. 오픈 플랫폼의 이웃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 사회를 아주 그냥 들끓게 하고 있는 그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약간 주제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뉴스 컨셉이에요. No, God! 자, 연방정부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당신 불법 체류자 아니야? 이러면서 막 신분증 딱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표적 수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표적 수사. 그러니까 어디 골목에 사는 누구를 난 잡으러 간다 이래가지고 그날 그냥 그 집으로 가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막 두려워가지고 무슨 안내일기 찍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디 숨어가지고 살 필요 없고 그냥 어차피 오실 분들은 온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그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도 그 여권은 갖고 있습니다. 그 자기를 그 증명할 수 있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이 여권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미국 국내선의 탑승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아이스라고 하는 그 이민 세관 단속국 그 분들이 뭐 딱히 공항에서 뭐 이렇게 별로 안 해요. 그냥 좀 잘 봐주고 넘어가. 국내선인데 뭐 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국내선 타다가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보면은 이렇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연방 아이디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방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여권을 내는데, 뭐 이제 한국 여권이 될 수도 있고 중국 여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권이 될 수 있겠죠. 이 여권을 내다가 딱 스캔하면은 바로 빨간불이 딱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속은 굉장히 큰 공항에서 이루어지지 않냐라는 또 의문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잖아요. 막 그 LA 국제공항 진짜 무지하게 큽니다. 거기 그 차도 못 들어 사람도 못 들어 그 곳에 딱 가면서 줄 쫙 서 있는데 거기서 단속을 딱 맞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그 샌프란시스코 상대적으로 좀 위쪽은 좀 괜찮겠지, 거기 갔다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라스베이거스 야 관광지인데 뭐 심하지 않겠어 이러다가 그냥 거기도 좀 괜찮을 것 같아, 뉴욕 당연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단속이 되는 곳은, 그런 큰 공항은 당연하고 소도시에서 많이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 소도시가 뭐냐?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 뭐 LA 옆에 있는 뭐 버뱅크,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뭔가 좀 작은 그 공항에 가면은 좀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국내선을 타고 소도시 투 소도시 이렇게 딱 비행기를 타고 좀 빨리 가야겠다 뭐 이렇게 여행을 좀 하시는데, 그때 걸린대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LA에서 뉴욕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내선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LA에서 출발해가지고 내가 뉴욕에 있는 친척집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3박 4일이면 되겠구만 이러고 그냥 출발하시는 거예요. No, God! 그러면 잡혀가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사실 좀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잡혀가신 분을 만나는 분을 만나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실제로 이분들이 좀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범법자인데 행정적인 문제로 잡혀가신 법 위반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흉악범들이 가는 그 교도소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인권에 문제가 있지 않냐, 밥은 주냐, 잠은 재우냐 뭐 이러는데, 아우슈비츠 같이 이런 데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 환경이 나쁘지 않은 그런 데서 다들 머물고 계시는데, 인구 비율을 보면 한국인,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교도소 한 개당 보통 한두 명 내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LA 지역에 이런 교도소라고 수감시설이 한 17개 되는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한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 아랫마을에서 입국 서류 없이 넘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이제 입주해 계시고, 이제 거기 이제 한두 명씩 조금 껴계시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주위가 다 이게 난민인데 나도 좀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내가 나 갈래요
이렇게 하시면 한 달 내에 그냥 바로 보내주시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나는 우리 가족이 여기 다 있어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남고 싶어요. 그러면 항소 같은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뭐 1년 동안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럼 면회는 되냐 물어봤더니 면회는 되는데 이분을 만나러 와야 되는 분들이 또 걱정을 한대요. 왜? 내가 우리 누구를 만나러 갔다가 같이 딸려 들어갈까봐 겁나는 거니까. 이제 거기 가신 분들도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오지 말아라. 괜히 나만 희생하면 되지. No, God! 자, 이렇게 연방정부가 집중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 명 단속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드냐라고 또 알아보니 한 명당 15,000달러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일단 잡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경관들도 풀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뭐 경찰도 밥도 먹여야 되고 뭐 바쁘겠죠. 차도 움직여야 되고 뭐 수감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는 이 양반들을 케어하는데 15,000불이 드니까 또 정부에서 자 그냥 자진 출국해라 어차피 잡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자진 출국 지원비 이런 걸 또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한 명당 얼마를 주더라? 3,000달러인가 주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죠? 한 450만 원 정도? 그럼 4인 가족이 가면 거의 2천만 원 돈의 생활 정착 지원금을 받으면서 국적기로 그냥 한국까지 아니면 중국까지 아니면 베트남까지 보내주는 항공권도 미국이 부담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자진 출국 제도를 좀 장려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도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한국도 들어오셨는데 안 나가신 분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옛날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지금 미국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장려와 지원금을 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자진 출국에 대한 방법도 결코 나쁘지 않다.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